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김강식이라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조선시대 사회고 최근에는 바다 이목이라는 이런 공동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아시아의 접경도시 부산이라는 주제인데요. 크게 강의는 아시아의 접경도시 부산의 형성 과정, 그리고 실제 접경도시 부산의 모습, 그리고 접경도시 부산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접경도시 부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내용들은 접경도시 부산의 형성, 그리고 접경도시 부산의 모습, 그 다음에 접경도시 부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주제 중에 접경도시란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접경도시는 그 접촉 공간, 콘택트 존을 형성하고, 콘택트 존이 형성되는 지역이 메트로폴리스, 큰 도시나 또 아니면 항구, 경계 지역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은 항구이면서 경계 지역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접경도시의 특징은 문화적 접촉이 일어나고 어떤 국경선이라는 어떤 이런 대결의 장만은 아니고 문화적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의 존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의 혼종, 또 오늘날 이야기하는 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접경도시 부산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들은 접경도시 부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접경도시로서 형성됐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역사 이래로 실제 일본 간의 접촉 공간, 이거 접촉 공간으로 제일 중요한 공간이 부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산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진출하는, 또 육지로 진출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리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관문이 됐는데, 이 나라의 관문이 된 게 실제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조선시대부터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육지라는 어떤 개념, 이 개념과 바다라는 개념이 만나는 지점이 이게 부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접경도시로서의 어떤 부산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경 지역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방어와 교류라는 이중적인 어떤 측면들이 마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부산의 어떤 접경도시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뭐 유명한 유적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산 쪽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데, 원래는 동네에 있는 수안동에 도심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오늘날 부산에 가면 있는 금강공원 쪽으로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동네 독진대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을 하나로 방어 진지를 만들었다는 걸 기념하는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쪽은 진변병마 절제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 변방에 있는 군사적 요충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교린연왕 선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장소가 부산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은 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한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어서 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접경에 있는, 첨단에 있는 이런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건 한말에 만들어진 이 군현지도인데, 그 군현지도에서 보게 되면 밑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오늘날 부산에 가면 있는 수영이라는 지역입니다. 군사적 요충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 이 조선시대 때는 경상 이쪽 표면이 보면 오른쪽입니다만은 실제 서울에서 보면 좌측이기 때문에 경상자도고, 자도의 수군의 기지가 부산의 좌수영에 있다. 그걸 오늘날 줄여서 우리가 수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접경도시로서 부산이 언제부터 기능했을까? 물론 본격적인 건 조선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부산이 일본과 교류하는 또 마주치는 이런 지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여기에 동산동 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가 있는 여기가 섬인데 제가 근무하는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이 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 섬이 조도 아치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 입구 쪽에 보면 동산동 표총 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장은 동산동에서 표총을 발굴하고 있는 현장,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다양한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이야기하는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게 젊은 토기하고 흑요석입니다. 젊은 토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 이렇게 하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와 비슷한 게 일본에서 나온 토기가 이게 성문토기라는 이 토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끼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모양은 빗살무늬가 들어있는 토기죠. 그래서 이게 신석기 시대 때 교류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까만 돌입니다. 이게 흑요석인데 이 흑요석은 화산석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돌인데 당시에 어업을 하고 낚시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데 요긴한 광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흑요석이 있고 동산도 표총이 있는 지역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잡히는 고기들, 생선뼈 뭐 이런 걸 가지고 골각기를 만들어서 이용한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접경도시가 본격적으로 부산이 언제부터 기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전의 시기는 고려시대 때인데 고려시대 때 일본에 원정할 때 몽고군이 원정할 때 고려를 이용해서 갔는데 그때 고려를 이용해서 갈 때 오늘날 부산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에 가면 이게 몽고정이라는 운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마산의 하포만에 가면 있는데 이쪽에서 몽고 군인들이 주둔하다가 일본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려시대까지는 부산이라는 지역보다는 마산 이런 지역들이 훨씬 더 일본과의 어떤 접경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산이라는 지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교류의 어떤 그 접경 도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방어를 하기 위한 시설들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바다를 건너오는 일본, 그 일본군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다양한 군사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그 수군의 중심이 경상자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산에 가면 수영구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원래는 경상자도에 있는 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의 지역의 방어 체제는 진관 체제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진관 체제 속에서 중요한 어떤 해상 방어의 기지들이 부산을 인근한 그런 해역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이후에 일본이 침략해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상자도에 있는 수군의 모든 기지들이 부산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접경의 어떤 강도가 강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반발력, 방어력도 훨씬 더 강하게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의 진관 체제인데 당시 조선 시대 때 지방의 방어 시스템이 진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군사적 요청을 만들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군인들이 그 지역을 지키게 하는 이런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상자도에는 조선시대는 육군과 수군이 밖에 없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이건 해상방어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수군의 어떤 중심지죠. 수군의 중심지가 부산에 있는 조선시대까지 부산의 행정 중심지는 동래였기 때문에 동래에 있는 수영입니다. 수영이고 그 밑에 부산포 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모포 만호, 해운포 만호, 포위포 만호, 다대포 만호 이 지역이 전부 다 부산 수영 관할에 있는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군사도시가 부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상자수영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날 부산에 가면 가장 번화하고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센텀시티라고 이야기하죠. 그 센텀시티가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수영강인데 수영강 건너편에 있는 이 성이 경상자수영입니다. 그리고 경상자수영이고 경상자수영에 있는 여기에 남문이 정문인데 정문은
아치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들은 싸우려고 하면 배를 타고 싸우기 때문에 배가 항상 정박되어 있습니다. 배가 정박되어 있는 장소를 조선시대에 때는 선소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 선소가 있는 지역이 여기 보면 강가에 까맣게 칠해진 이게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수영구 밀락동의 현대아파트 자리에 가면 이 선소가 있었다는 표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자수영 안에 있는 수구 내하 진영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모였다 했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부산포 진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엄포영입니다. 이 계엄포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산에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울산에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두모포 진영인데 두모포 진영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기장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 해안으로 이렇게 옮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방어 외침이 있게 되면 그걸 중앙으로 알려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봉수라는 게 있는데 이 봉수 시스템이 다 해안가에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전쟁이 있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향해서 낮에는 실제 연기, 그 다음에 밤에는 불빛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연결의 루트가 바로 서울로 올라온 서울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오늘날 남산, 목멱산이라죠.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그때에 실제 바로 연결되는 루트가 직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루트가 감봉이라 하는데 실제 첫 번째 일본이 침략하게 되면 제일 먼저 봉수불을 올리는 데가 응봉이라는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날 다대포 쪽에 있는데 여기서 직봉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해안가에 있는 뭐 부산의 황령산 그 부산 가운데 있죠. 그런데도 봉수가 있는데 이런 봉수들 등등해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부산 지역이라는 게 어떤 그 접경도시로서 기능을 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요충으로서 많이 갖추어지고 있었던 시대가 조선 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산이 이제 그 접경도시의 형성 과정에 국방의 어떤 방어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교류의 공간도 조선 전기에 마련됩니다. 그랬을 때 교류의 공간으로 마련된 게 외관인데 이 외관은 조선 전기에 삼포가 개항되면서 이제 부산에 만들어진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삼포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울산의 연포, 그 다음에 부산의 부산포, 그 다음에 웅천의 내이포, 나중에 제포로 옮겨집니다만은 이 지역이 삼포입니다. 그래서 이 삼포 지역의 하나인 부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글자를 보면 한자로 외인 왼자에 집관자입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거주하는 공간 바로 뒤쪽에 영청이라 되어 있는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이 다름 아닌 오늘날 부산에 가면 자천동 가구리 뒤쪽에 있는 정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 밑에 있는 까맣게 지도에서 표시된 이 부분이 다름 아닌 오늘날 부산포라는 부산의 어떤 지명이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들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해동제국기라는 조선 전기의 신숙주가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따라갔던 남재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관계되는 최초의 지도인데 이 지도 안에 보면 동네 부산포 지도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포라는 게 여러분들 바다가 육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면 지금 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부산 진성, 부산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부산포 외관. 또 그 이후에 나중에 부산에서 실제 그 부산 진성에 딸려 있는 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성대 외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접경도시 부산의 어떤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